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아빠입니다. 안전기준 세 번째 영상이고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섯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안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1절 전기기계 등의 위험 방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빨간색 표시된 거랑 노란색 표시된 거 두 개 다 있는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기기 기둥의 충전부 방호,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본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그러니까 가로를 빼고 제가 지금 칠해놨는데요. 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로도 꼭 읽어보세요. 예,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구조, 절연 효과 있는 방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쌀 것, 발전소, 변전소, 개폐선 구역에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시 설치하고 이제 물타리 등을 설치할 것, 전주 철탑 위에 장소 관계 근로자 에 접근하는 충전부 방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1번에서 5번까지는 산업안전기사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전기 안전을 지금 지도사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건설 안전 부분에서도 1차에서는 충분히 매우 뭐 공통 과목이긴 하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곱게 울타리 절연 칸막이 요 세 개 좀 봐주시고요.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302조 전기기기 기구의 접지를 해야 되는데, 접지라는 거는 일단은 이 어떤 이 기계 기구가 있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전기의 흐름을 밑으로 빼주기 위해서 제가 대지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습니다. 봉 같은 걸, 금속 봉 같은 거를, 금속 막대기 같은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정전기가 이게 전자 에너지가 이 외피에 남아있지 않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분전함을 설치하면 분전함 밑에다가 접지를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런 개념인데,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재 외함, 금속재 외피 등의 철대가 그 금속봉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충전 금속체인 경우에는 비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m, 2.4m, 수평거리 1.5m 이내인 것, 그 다음에 물기, 습기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기기 접기와 전세 피복 외장 등의 배선관, 사용 전압이 대지 전압 150V를 넘는 것, 요 4개. 예, 매우 중요하고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금속체는 그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고압, 1.5 5,000V 초과 7,000V 이하의 직류 전압 또는 1,000V 초과 7,000V 이하의 교류 전압을 말한다. 이게 고압의 정의죠. 고압의 정의입니다, 이게. 그리고 코드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중 노출된 비춘적 금속체는 요 다섯 개입니다. 코드 플러그, 이게 꽂음 접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꽂음 접속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전압이 대지전압 150V 넘는 것,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고정형 전기기계 기구, 고정형 이대형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핸드글라인더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 사용하는 전기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휴대용 손전 등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302조는 정말 중요하고요. 사실 전기 쪽은 정말 중요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 보면 다 외우셔야 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 요거 1항. 감전 위험을 해서 접지를 해야 한다. 요거를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중 절연 구조, 그리고 그 동등한 이상의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절연대 위에 설치한 경우, 등받지 방식의 전로, 그리고 3번, 예, 요 세 개가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고요. 특별고압 7000V를 초과하는 직류 전압을 말한다. 네? 거기에서 접촉의 전이 상승의 감전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303조 전기기계 기구의 적정 설치.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전기적 용량, 기계적 강도, 습기 분진 등의 사용 장소 및 주위 환경, 전기적, 기계적 방호 수단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304조 다 뭐 빨간 표시인데요. 누전 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감전 방지 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 수분 장소에서 사용하는
거압용 전기기계 기구, 철판,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임시 배선 전로가 설치된 상황에서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에는 유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뭐 25A 든 35A 든, 30A 든, 50A든. 그 누전 차단기가 보통 그 정도 암페어로 형성이 돼 있는데, 네, 현장에서 쓰는 것들은요. 그리고 여기 작업 시작 전 접지선의 연결 접속 상태가 정확한지, 잘 돼 있는지,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근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항과 2항, 유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는 경우, 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경우는 이중 절연 구조, 아까랑 똑같죠. 절연대, 무겁지 방식의 전로에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누전타에 접속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상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요. 처음 보신 분들은. 저는 전기 전공이 아니잖아요. 저는 건설 안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근데 그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 6번 정도 읽으시면요. 이 문구나 숫자가 그냥 저절로 암기가 되고요. 10번 정도 읽으시면은 이거를 그냥 줄줄줄 읊으실 수 있을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해를 못 하실 거면 아예 문장을 통째로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야, 그렇게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그렇게 해야죠. 합격을 위해서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은 안 되고요. 이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확실히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숫자 있지 않습니까? 요거 숫자까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산업안전기사를 제가 준비할 때 이 숫자를 암기하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부분이 보통 가로쳐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요 부분 꼭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전류 차단 장치. 그러니까 요 부분이 누전체계로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 1항에 따라서. 그다음에 과전류 차단 장치는 요 1번, 2번, 3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교류아크 용접기 요것도 1번, 2번, 3번 이게 사실 산업안전기사에서는 되게 자주 나와요. 요 부분이 이거를 쓰라는 형태로 이 파트평에서. 그래서 선박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그다음에 추락 위험 인하도 높이 2m 이상 철골드 도전성이 높은 장소, 근로자 물, 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수면 상태에 작업하는 장소라는 거죠. 이 부분은 지도사 같은 경우는 기계안전,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 통틀어서 1차의 경우에 많이 나오고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 필답형으로 정말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런 내용들,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 요런 거, 이거 지금 이 내용들은 그냥 전기안전 하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업계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건설안전 지도사 그다음에 산업안전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요 내용,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좀 요 두 부분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 전기기계 조작 부분을 점검, 보수하기 위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 기구로부터 폭 70cm 이상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이게 지금 이 분전함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요 사이 공간이 1cm가 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공간이. 그러니까 70cm면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서든 엎드리 아니 저기 그 구부려서든 이거를 점검이나 보수를 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요. 우리 법에서 정한 게. 그러니까 7cm가 사람이 옆으로 서 있든 앞으로 서 있든 서서 공간을 확보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이 그냥 여기 바로 앞에 벽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아니면 뭐 3cm 있으면은 이게 맞대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 가슴 부분이나 배 부분이 접촉된 상태에서 이걸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공간을 확보해서 작업을 시키라는 거죠. 근데 변전실 등의 위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양압 250 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다음 각호에 주체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 1번, 2번, 3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선 및 이동 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뭐 절연 피복해야 되고요. 수변한 장소에서 이동 전선은 띄어놔야 되고요. 이렇게 거리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호점 족속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현장 아니 저기 생활하시면서 보시는 그 플러그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서로 접속되지 아니하는 구조, 다른 전압일 경우에. 그다음에 이거는 방수형 구조로 해야 되고, 땀 등 젖은 손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접속 후 꼭 이 칵하고 이제 잠가 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동 및 휴대 장비 사용 전기 사업.
이 이동 및 휴대 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이 작업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사실 현장에서 쓰는 것들이 예전처럼 막 선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공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무선이에요, 지금. 다 배터리로 해가지고. 집에 그 드릴이 하나씩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드릴 보면은 지금 꽂아서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식으로 하는 것도 정말 저렴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현장에서 쓰는 것들도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난 힘을 요구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배터리 형태로 다 나오거든요. 칸도 마찬가지고. 저는 뿌레카 무선으로 돼 있는 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힘이 받더라고요. 아무튼 요새는 다 이제 무선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및 휴대 장비 등에 대한 사용 전기 작업이 제가 봤을 때 이거 앞으로 더 디테일해지거나 향후 개정될 확률이 커요, 이 내용들이.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는 도전석 공구 장비 등의 노출 충전부가 접촉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그다음에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 있는 걸 사용하는 경우 도전성 재질의 이거 철제로 사용하면 안 되는 사다리를 이게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 기구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전기 회로 개방 변화 투입하는 경우에 전기 차단용으로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사용하도록 할 것. 차단기 과대로 차단 장치에 차단된 후 전기 회로 전기기계 기구에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 과대로 차단 장치에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증명되기 전까지는 증명되고 나서 투입을 하라는 거죠, 전기를. 전기 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요거 꼭 읽어보시고요, 내용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정전 전로 등의 전기 작업. 전로를 차단해야 된다. 근데 이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생명유지자치 비상경보 설비, 폭발 위 환기 설비, 비상중비자치 요 세 개 하나, 둘, 셋, 넷.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이게 설계상 대안으로 전로 차단이 아예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불가능한 경우. 감전 악화로 화상, 화재, 폭발 위험이 없는 게 확인된 경우, 그 경우. 전로 차단은 다음 각호의 조치에 따라 해야 된다. 이 전로 차단을 할 경우에는 전기기기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한 도면, 배선돈으로 확인할 것. 전원을 차단하고 단로기를 개방 확인할 것. 차단 장치나 단로기들 잠금 장치 꼬리표를 부착할 것. 제로된 전로에서 유도 전압, 전기는 축적되어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잔류 전화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왜냐하면 전기가 아직 에너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검전기를 이용한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는지를 확인할 것. 참고로 이거는요, 실생활에도 느껴보실 수 있는, 느껴보시면 안 되지만, 느껴보실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우리가 이제 힘을 많이 받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전기 난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전기 난로? 이렇게 화로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쭉 빨간색 들어오고. 이거를 이제 꽂아놨다가 뽑으셨어요. 꽂고, 여기 돼지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면 찌릿하거든요. 그게 지금 아직 잔류 점화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느껴보신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그 경우인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고압 선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압 선로. 현장에 있는 뭐 정전 전로도 이제 선로도 있겠지만 산업용 전압 전로를 정전 전로를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요런 내용이 지금 잔류 전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찌릿하다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다. 작업을 마치고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요 내용대로 해야 된다. 완전히 통전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작업자 작업 완료로 전기균이 떨어져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단기적인 꼬리표 설치한 거는 작업자 한 사람이 직접 와서 이 철거를 할 것.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나서 전원을 투입할 것. 요 네 개. 그리고 여기 지금 여섯 개. 요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충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319조 조치를 해야 된다. 지금 요게 319조입니다. 요즘 요 내용이. 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광호 차폐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체와 전로와 지적 저촉하거나 도전 재료 공구들 기기 통화에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보호구 착용할 것.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할 것. 확선 장갑용 전용 그러니까 전용 기계 및 장치를 쓰라는 거죠. 뭐 어디 그냥 현장에서 쓰는 것 갖다가 아무거나 하지 말고 이게 다 기성으로 나오니까요, 이게 지금. 6번은 위에랑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요 내용.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는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 50km 이하인 경우에 3m 이내, 대지전이 50km를 넘는 경우에는 10km마다 10cm 이내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건설안전 쪽이니까 이렇게 전로가 쭉 가요. 근데 여기서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동식 크레인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크레인 붐대가 있는데 이게 회전 반경이 이렇게 회전 반경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마우스 트릭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제가 마우스를 그리니까 이제 그림이 좀 엉망인데 여기 건물 짓는 현장이고요. 여기 양중모 이렇게 뜨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회전이 됐을 때 이 충전선로에 3m가 이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3m.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건설 쪽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 기준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3m 이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 이게 노란 거 덮는 게 그게 절연형 방어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연형 방어구도 해야 되고 이게 크레인 같은 거나 장비를 댔을 경우에 이게 3m 이내에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있고요. 전기안전 준비하실 분이면 이 내용 암기하셔야 되고요. 산업안전기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건설안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8번에서 요 내용 요것도 공식 깨알같이 지엽적으로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아, 322조. 충전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여기 나왔네요. 이게 지금 3m 이격해야 되고, 10km 증가할 때마다, 10kV, 10kV가 증가할 때마다 10cm 증가시켜야 된다. 그리고 차량 등이 낮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요 내용. 그럼 자, 이거 보시면은 이 기계 등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대부분 이런 기계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안전 쪽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울타리 감시 배치 줘야 되고요. 절연형 보호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밀폐 공간에서의 전기 작업, 이동 및 휴대 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충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충전전로에서의 차량 기계 작업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전기,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방지, 1번, 2번, 3번, 4, 5, 6, 7, 8, 9, 10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예, 정말 자주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 안전 쪽은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 기계, 화공, 건설 분야에서 제가 제일 모르는 부분이 전기 부분인데 안전보건 규칙은 제가 강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공부할 때 정말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제가 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문제 8개년치만 4번 넘게 풀었으니까요. 또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또 한 번 풀어본 적이 있고. 그래서 기계안전 쪽에서는 그러니까 전기 쪽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들만 충분히 숙지를 하셔도 시험 보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물론 전기안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어,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도는 충분히 암기하시고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 전문인 건설안전 분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회독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가 아는 분께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계세요. 물론 이제 저보다 나이는 좀 더 있으신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느냐.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이른 나이에 사법 시험을 합격을 하셨는데, 그분이 얘기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마디. 10번 읽으면 돼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도사랑은 비교 안 될 정도로 사법 시험,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특기 방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시더라고요. 10번 읽으면 된다. 그래서 저도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저는 공부할 때 제 기준을 피례도구를 잡았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산업안전법,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그리고 각 코샤 가이드 이런 내용들을 저는 7회독을 항상 제 목표로 잡고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 번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뭐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시려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거니까 조금 마지막에 말씀 좀 길게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